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더니 누구 얘기할지 감이 딱 오셨죠?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역대 두 번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장 연결해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표결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지금 여야 검표위원들이 검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 투표수와 지금 번호 이 개수가 맞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표결은 완료됐어요. 지금 잠시 뒤면은 아마 이제 국회의장에게 국회 사무처 직원이 결과를 정리한 종이를 건넬 거예요. 그러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결과를 발표할 텐데, 지금 보세요. 검표위원들의 손이 지금 분주합니다.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표라도 뭔가 숫자가 안 맞으면 이걸 발표할 수가 없어요. 투표하면 투표 용지와 그리고 그 개표 이 번호, 그 투표 번호가 일치해야지 이 투표 개표 결과를 발표한다는 거, 이게 지금 이 절차입니다. 그게 맞지 않으면 발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야 검표위원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저 검표위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세요. 예전에도 이 국회의원들의 어떤 인신, 사람의 인신, 개인 신상에 관한 투표는 전광판에 뜨는 공개투표 대상이 아니에요. 다 기표소에 들어가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개될 수가, 누가 뭘 했는지 공개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검표위원들이 예전에도 이걸 무효표를 처리할지 유효표를 처리할지 그것도 옥신각신하다가 개표가 지연됐던 상황도 있었는데, 자 보세요. 이재명 대표 오늘 운명의 날이라고 지금 언론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언론들이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에 대해서 어떤 숫자, 즉 28이라는 숫자에 주목하고 있던데, 보세요. 28이라는 숫자에 왜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결 정족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정족수가요, 제적의원의 과반이 참석해야 되고 출석의원의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금 현재 21대 국회 제적의원이 298명인데요. 이 중에 3명이 빠졌습니다. 오늘 출석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대표 지금 뭐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단식 때문에 휠체어 타고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나오지 않았죠. 지금 병상 단식 중이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박진 장관이 의원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해외 순방이 동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했고요. 어허. 그리고 윤관석 의원은 지금 무소속 의원인데 지금 그 돈봉투 관련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어허. 그래서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출석한 의원의 수가 295명입니다. 그 과반이 148명이에요. 그러니까 148표가 나와야지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조건이 나오게 되는 건데,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110명이고요. 정의당 의원 6명, 그다음에 시대전환 1명, 그다음에 한국의 희망 1명, 그다음에 여권 선양 무소속 2명, 이렇게 해서 다 합치게 되면 숫자가요 120명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다 찬성한다고 가정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148표에서 120을 빼면 28표가 남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쪽에서 28표가 이탈을 해서 넘어와야지 가결되는 어떤 정족수 표 숫자가 충족이 되게 되고 148표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28표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28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더니 저런 의미예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 28표가 민주당 내부에서 볼 때는 반란표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소신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8표가 지금 운명을 좌우하는 숫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28표가 불안불안했던 걸까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SNS에 뭔 글을 올렸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단식 투쟁 끝에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어제 병상에서 1,989자 분량의 입장을 냈는데, 이걸
지인이 받아 적어서 SNS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달라. 네.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자신의 체포 동의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당내 부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병상에서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링거, 즉 수액을 맞으면서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직접 SNS에 이 글을 올릴 기력은 없나 봐. 일단 구두로 말로 입장을 전하고 지인이 옆에서 이제 받아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989자 분량의 입장문인데 그 입장문 내용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그 말인즉슨 누가 봐도 행간의 의미는 여러분 나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 주세요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SNS 내용이 논란이 큰 이유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일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은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까짓 소환 조사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체포동의안이 즉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당당히 응하겠다는 그 취지로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상황이에요. 검표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처럼 보이죠. 뭔가 지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표가. 그리고 검표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뭔가를 쪽지에 적고 서로 돌려보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까이 손짓도 하면서 지금 서로 맞춰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지 아마 이제 지금 의견을 여야 검표 위원들이 의견을 조율하고 입장을 맞추는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야당과 여당의 검표 위원들이 지금 같이 나란히 서서 뭔가 종이에 메모에 적히는 거. 지금 보세요. 저게 지금 유효편지 무효편지 처리할지 그 투표 용지가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 반쯤 접혀 있죠. 그래서 이 표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지금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처럼 보여요. 보세요. 저 투표 용지가 과연 이 기표된 게 반쯤 걸쳐 있다거나 아니면 이 가부를 잘못 적었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 지금 여야 검표 위원들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왜냐하면 저 메모지가 그 종이가 반쯤 접힌 이 중간 정도 접힌 부분이 있죠. 이게 그래서 투표 용지처럼 보여지는데 보세요. 최준봉 교수님. 예. 지금 개표는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한 표, 지금 일단은 투표용지 한 장처럼 보여요. 저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왜냐하면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28표이기 때문에 저 한 표를 어떻게 해석하냐도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느 정도 표가 나온지 모르기 때문에 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비슷한 숫자로 나왔을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기표를 애매하게 했을 경우 이걸 찬성으로 볼 거냐 아니면 반대로 볼 거냐 하는 부분, 부결이나 가결이나 여기에 어디에 적어놨는지를 명확하게 이제
구분하는데 상당히 지금 국회의장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 국회의장도 꼼꼼 유심히 예, 들여다보고 지금 있어요, 볼 지금. 수밖에 네. 없죠.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저게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표라고 하면 대단히 중요한 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아마 지금 김진표 의장이 확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야 의원들이 약간 의견이 이제 좀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있어요, 네. 기표 용지를 어디에 잘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또 글자가 이제 의원들이 쓰다 보면 가한지 분지 이거를 좀 애매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막 흘림체로 쓰다 보면 아하. 그런 경우도 이게 가냐 부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들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박강원 원내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장까지 그리고 김혜재 아마 의원인 것 같은데 저렇게 이제 아마 네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저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환경을 보면 그렇게 큰 충돌은 아닌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표가 넘어와서 네. 아마 이제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오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저 가부 그 특히 부자 가자는 크게 뭐 이 해석을 필요로 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부자가 어떤 경우가 예전에 있었냐면요. 부자를 정확히 안 써가지고 보기에 따라 이게 무자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막 그랬어요. 그걸 놓고 이걸 무효표로 볼지 유효표로 볼지 옥신각신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투표용지가 국회의장까지 유심히 눈앞에까지 들여다본 저 투표용지가 어떤 글자였기에 어떤 해석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뭐 분명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 2023년 IT 시대에 지금 가짜 부짜로 저렇게 헤매고 있는 게 저는 일단 제 기준에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네. 전자적으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네. 저걸 손으로 한자로 굳이 써야 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네. 뭐 무기명 투표라는 네. 건 비밀 투표로 하면 자, 되니까. 자, 현장 연결합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검사 안동환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법제사법 정리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요거까지만 얘기하면 정의하면 어떨까? 이미 읽은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검사 안동환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 이게 가결됐습니다. 출석 의원 295표 그중에 149표가 즉 가결 찬성표를 던졌고요. 반대 136표, 기권 6, 무효 4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149표로 국회 통과 가결이 됐습니다. 혹시 최진봉 교수님은 이 결과를 어느 정도 예견하셨습니까? 충격적입니까? 뭐 충격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의원들이 이제 자유롭게 투표를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제 민주당은 상당히 큰 경랑에 빠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뭐 그냥 숫자적으로 그냥 예측을 하는 겁니다. 28명 정도 이상이 이제 찬성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당 전체 의원들한테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네.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제 뭐 강서구청장 선거도 그렇고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당이 혼란에 빠지게 되면 상당히 큰 위기를 맞게 될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전체 민주당 또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하려는 많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큰 이제 어떤 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넋을 놓고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허탈해하는 모습을 볼 수 허탈해하는 있는데 모습이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예측은 물론 반반이었어요. 그 지금 다 전에 충격에 빠진 듯 부동자세로 다 서 계시네요. 그렇죠. 지금. 예, 저렇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못한 거죠. 왜냐하면 뭐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고 비명계가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민주당 전체를 놓고 본다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이제 지지자들과 국회의원들 사이에 상당히 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가 말하는 충돌이라 하면 물리적 충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뭐 투쟁 또는 뭐 이런 대결 구도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민주당은 상당히 큰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단 체포 동의안 사실 여러 가지 전망도 나왔습니다만 이른바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 앞서 저희가 들려드렸죠. 어제 저녁에 이재명 대표가 병상 단식을 이어가던 중에도 후드로 즉 입으로 입장을 말했고 지인이 그거를 받아 적어서 SNS에 올렸잖아요. 즉 체포동의안 여러분 부결시켜 주세요라는 뉘앙스 누가 봐도 행간의 의미가 그런 뉘앙스의 SNS 입장을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경랑 속으로 빠졌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SNS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니까 지금 국회 본회의장이 끝나고 아마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가 아마 전해 올 텐데 그 내용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사실 어제부터 안진용 기자님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구두로 전한 SNS 내용이 올라오면서 많은 그 내부가 혼돈 속에 빠졌지만 비명계 의원들의 입장은 좀 확고한 분위기가 좀 느껴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 아무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 후에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기가 막힌 일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뻔뻔하고 후한무치의 극치다. 한 가닥 양심도 없다고 강도 높게 성토했습니다. 네. 이어서 가결과 부결 확률이 반반이겠지만 가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총 과반 148표, 이게 가결 기준인데 149표가 나왔죠. 한 표 정도가 예상보다 더 나온 겁니다. 이 외에도 비명계 이원우 위원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의 글이 황당하다. 이제 개딸 말고 신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또 민주당 출신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의 진정성은 다 믿었지 않나라면서 그러니 당연히 이번 단식에 들어가면서 체포 동의안이 오면 가결을 호소할 것이라고 봤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대표의 입장에 의원들이 깜짝 놀라는 분위기라고 했고 심한 표현으로 더는 당을 갖지 못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겠다는 성토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혹시 지금 국회 본회의장 상황, 지금 현재 본회의장 상황 그림이 들어오는지 있어요? 그거 좀 보여줘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충격에 빠진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표정일지 어떤 반응인지가 지금 혹시 영상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앞서 김진표 의장이 상정했던 그 안건에 대해서 아마 설명하는 과정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나 봐요. 아마 근데 모르긴 몰라도 민주당 의원들은 충격에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 모습 보이네요. 충격에 지금 턱을 괴고 침통한 표정으로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아마 머릿속에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수정 교수님 이건 뭐랄까요? 가정이에요.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SNS 입장문이 이른바 부결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혹시 이게 비명계 의원들 내지는 민주당 내 분위기를 좀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제 악수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문자 메시지도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너무나 많은 내용에 그야말로 검찰의 무도함을 이제 그 호소하는 그 정도의 문장 같으면은 저렇게 길게 써야 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너무나 구구절절히
계속해서 본인이 했던 얘기를 뒤집어야 되니까 지금 저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해온 얘기를 뒤집는 번복하는 내용, 그런 설득의 논리 이런 것들을 이제 피다 보니까 오히려 저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야 이거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했던 건 이분이 지금 단식 중이세요. 20일 이상 단식을 하셨다는 분이 네. 지금 저렇게 많은 어떤 자신의 입장 표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저도 저 글을 보면서 본인이 직접 저 글을 지금 작성한 건지 아니면 대리로 누군가가 대신 작성한 건지 그것도 의심을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으실 걸로 추정이 되는데 저렇게 구구절절히 이제 뭐 과거에 했던 말을 번복하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뭐 한 기권표도 꽤 많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국 뭐 가결이 나왔으나 기권하신 분들도 굉장히 속으로는 고민 끝에 결국 기권 의견 표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네.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 SNS 글은 악수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물론 이 언론 보도입니다. 언론 보도란 걸 이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언론 보도 며칠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 소속 의원은 아닙니다. 소속 의원은 아니지만 이번에 만약에 이 최진봉 교수님 예.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된다면 그 찬성표를 던진 그 해당 민주당 의원의 정치 생명을 끊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민주당 내 물론 소속 의원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소속 의원은 아니지만 그런 주장이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앞으로 혹시 예상되는 민주당 내 혼란 중에 이른바 반란표를 던진 의원을 색출하는 작업이 진행될까요? 어떻습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네.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이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충분히 뭐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찾아내서 어떻게 응징을 한다 이런 게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이제 참 가결이 됐으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영장 심사에.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시간을 왜냐하면 또 지금 현재 단식을 하고 있어서 언제 어떻게 나가서 출석을 할지도 지금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또 결정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구속이 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그게 하나의 이제 기점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물어보신 말에 답변을 한다면 지지자들은 그런 행동을 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지금 분위기만 보면 그보다 훨씬 더 격양돼 있고요. 오늘 이 결과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격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그런 뭐 소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결포, 부결표를 던진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발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추측을 하는 것이지 이게 뭐 무기명을 했기 때문에 누가 한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걸 제대로 뭐 왜냐면 또 그러다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시도 또 그런 여론, 지지자들 내에서 그런 여론들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뭐 어쨌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음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를 고민할 시기가 돼야 되지 뭐 서로 싸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허주원 변호사님 앞으로의 이제 일정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국회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 잠깐 나왔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몸이 추슬러져야 일단 전제 조건 그거겠죠. 몸이 좀 추슬러져야 돼요. 그러면 구속영장 영장 실질 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싫든 좋든 간에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그 일정을 어떻게 우리가 예상 또는 전망해 볼 수 있어요? 일단 법원에서는 지금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20일 넘게 단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 상태가 어떤지 봐서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걸 보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병원에 계속해서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뭐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불출석 상태라고 봐서 한두 번 정도 이 신문기일을 미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 신문 자체를 좀 몸 상태를 이유로 미뤄달라고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 출석 없이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고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영장이 발부됐다. 근데 몸이 계속 안 좋다 하면 이 구치소에서 지금 뭐 일단은 영장이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집행을 하고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관할 구역 외에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영장 효력을 유지를 그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도관이 거기에서 이제 같이 있는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영장의 효력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일단 오늘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서 불보듯 뻔한 상황은 민주당이 한 차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것 같긴 해요. 일단은 149표, 이탈표가 최소 어쨌든 계산을 앞서 저희가 해봤지만 49표가 이른바 보는 시각에 따라 그 부르는 방법도 그런 명칭도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친명계 의원 입장 그리고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반란표가 49표나 나온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정을 놓고 이 결과를 놓고 의원총회 등에서 난상 토론 내지는 혹시 지지자들 통해서 그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색출자고 이른바 수박이라 표현하잖아요. 겉은 파란색 민주당이지만 안을 수박을 쪼갰더니 안에는 빨간 국민의힘 쪽이더라. 그런 식으로 수박으로 불렀던 그런 사람 의원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진행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정치 와이드에서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